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한국 교계 기자분들이시니까 제가 기독시민연대 활동한 건 2008년부터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시고 초창기 때부터 이제 지지해 주시고 이제 모여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시 이제 만나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기독시민연대로 이제 사회운동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집이 원주라서 원주에서 이제 많은 민원건들이나 정치적인 사안들 이런 문제를 저희가 접근할 때는 이제 그 기독교라는 그 단체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를 제가 원주에서 창립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대부분의 어떤 시민 활동은 이제 행실본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는 또 서북청년단 재건하는데 제가 앞장섰고 지금도 제가 국회의사진을 맡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 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누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은 현재 올림픽공원이나 매 주말마다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벌어지는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 진심인지 이런 건 많이 의미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정선거 논란 문제 때문에 이걸 제가 싸워온 거는 우리 자유외교 진영이죠. 우리 진영으로 이제 부정선거의 물결이 들어온 시점은 2017년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보니까 7년 차라고 7년이 아니거든요. 9년째입니다. 9년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017년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당선될 때, 보궐선거 때 이제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문재인이가 되자마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여백 없는 가짜 투표지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여백 없는 가짜 투표지 논란 때문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 사전투표하면 도둑 맞는다 해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지금은 사전투표를 까는데 민주당이 거기다 승리로 나오고 당일 투표를 까면은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승리하는 거 나오고 이게 2018년부터 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2020년도 그게 결정적이었죠. 어쨌든 이제 민경욱 의원이 2020년부터 나서다 보니까 마치 이제 정치권에 나서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논란이 영향을 줬던 것은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였다는 걸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사실 우리 원주에서 저희 자리 앞에 보시면은 여러 기자회견문 성명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공식적으로 원주시청에서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제가 기자회견 한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동안 숱하게 알려왔어요. 2017년 9년 동안 우리 자유애국 진영이 너무나도 이제 이 거짓 선동에 미혹되어 있어서 왜냐면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부정선거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 48년 5월 10일 처음 있었던 그 총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옵니다. 부정선거 없는 선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후보자는 어떻게든 내가 당선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처벌 규정들이 있는 거고 혹시나 또 투개표 과정에서 혹시나 뭐 가짜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참관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참관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참관인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적발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처벌하지 못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의 당사자의 양쪽 후보나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이 투개표 현장에서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근데 그 감시자가 없어진다. 그러면 부정선거는 곳곳에서 벌어지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매 선거 때 있어 왔다니까.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내가 오늘 기자회견 낭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투개표 과정에서의 막 가짜 투표지라든가 아니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가 아니면 해킹을 해가지고 결과치를 조작한다든가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현행 시스템들이 그런 것들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도 선거의 당락과 상관없이 투표지 한 장만 가감을 하다가 한 장을 가짜투표지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투표지를 빼거나 하다가 걸리게 되면 일반인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고 공무원 경우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투표용지 한 장만 가감을 해요.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에 투표용지 한 장에 대한 이제 또 법률적인 제재가 매우 심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심각한 중대 범죄를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통째로 바꿔치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든 제기됐던 것들은 다 긍정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이런 의혹들 제기했던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나 공병호 박사나 이런 분들한테 제발 공청회를 하자, 공개해가 토론하자. 당신들이 저 부정선거에 정거라 제시했던 거를 다 검증을 해봤다는데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자유국 시민들이 이 거짓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끔 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그 민경호 의원이 나선 건 2020년도니까 그분은 7년 차겠죠. 7년 차겠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최근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한국교계에 그래도 이름 있고 한국교계에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최근에 그 국회에서 여러분 기자회견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대국민 기자회견하는 거. 거기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가 성함은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교계의 대표되는 목사님이 이제 거의 국회에서 이걸 제시하시면서 전라도에서 어떻게 시군에서 순창구는 136%가 할 수 있고 장수구는 122%가 투표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국회에서 하셨어요. 목사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계시면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사전투표제도, 관내 사전투표제도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제도 때문에 읍면, 단위는 한 명도 하나도 안 맞아요. 인구수 대비 투표율 안 맞습니다. 절대 안 맞아요. 관내 사전투표제도 알죠? 같은 관내인데 내가 A동에 거주하면서 B동에 가서 투표하게 되면 내 투표용지는 B동에 있어. 근데 나도 내가 선거했다는 건 A동 유권자에 등록돼 있을 거 있어. 했다고 돼 있는데 투표는 저기가 있거든. 그래서 과거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파주 무슨 동이죠? 해가지고 유령마을 그 접경도시인데 접경지역인데 DMZ가 인구수가 뭐 300명인데 어떻게 투표용지가 500짜리 나올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내에 거주하는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또 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DMZ 접경에 그 농사 들어갔다가 그 사전투표를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투표하니까 시내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거기서 투표하니까 투표용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 제도 때문에 읍면도 단위가 안 맞아요. 그러나 시군 단위는 일치합니다. 시군 단위는 일치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순창군이 136%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이미지를 제작한 자가 저는 정말 불순한 놈이에요. 왜? 실제로는 순창군 무선면 아니면 무선읍이 136%, 또 다른 데는 30몇 프로 나왔겠죠. 그런데 밑에 읍면동을 지워버리고 순창군, 장수군 이렇게만 내버리니까 마치 순창구, 장수군이 100%가 넘는 투표율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도 오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대표적인 목사님들도 쏘아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우리 알겠지만 이재명 정권이나 이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 이런 어설픈 거짓에 미혹돼 버리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 거짓에 숙여 싸우고 이길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좀 지났는데요. 오늘 기자회견문 내용은요.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정선거는 광범위합니다. 그냥 단순히 투표수 조작의 부정선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론조작을 시작해가지고 후보자가 자신한테 양력이라든가 학력을 유권자에게 속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거짓말하는 행위들 있잖아. 이 모든 게 부정선거에 왜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영향을.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선거 때 거의 치열했지 않습니까? 당선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뭐 있었습니까? 지금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당선 아닌가라고 이재명 후보가 직격했잖아. 선거 며칠 앞두고 그 말하는 바람에 진짜 많은 유권자들 저도 진짜 윤석열도 뭔가 연관인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나마 하늘이 도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 근소한차로 이기긴 했지만 이런 모든 행위들이 부정선거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자도 낙선하거든요. 당선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당선 취소요. 100만 원 벌금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형 되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지금 모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조항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그 나왔던 부분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팩트들을 보시면은 제가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선관위 내부에 있는 불순 세력들, 선관위를 장악한 불순 세력들에 의한 고의적인 공작입니다. 고의적인 공작이에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실수 아닙니다.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의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그 철저하게 발본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뭐 특검도 진행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계되는 이제 거기 투표관리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 선거국장, 선거관리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로 지금 피소되고 좀 수사 중이잖아요. 엄벌해야 됩니다. 엄벌. 하지만 이거와 지역구적 민경욱이나 공병옥이고 박주현 변호사들 등이 선동해왔던, 뭐 가짜 투표지, 뭐 규격이 안 맞는, 뭐 붙어있는 일장기 배출리, 이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물타기입니다. 진짜 부정을 감추기 위한 눈에 보이는 가짜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걸로 진짜 부정성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그들의 공작입니다. 그걸 우리 결국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